I think money disappears as a concept. Like I said, working will be optional and people will have any goods and services that they want. If you can think of it, you can have it type of thing. I think it will be universal high income. 높은 수준의 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 20년 안에 이른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올 거라는 일론 머스크. 이 보편적 고소득이 화제가 되는 지금 두 전문가를 모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요. AI 챗GPT, 클로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주영 교수라고 하고요. AI와 디지털 마케팅, 또 AI와 딥러닝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는 옛날에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한 달 안에 끝나니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근데 이제 딸깍 버튼만 누르면 유튜브 영상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류 전체의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인류의 전체 생산량이 확 늘어나면 싼 비용으로 더 많은 것들을 만드니까 이걸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인류 전체가 벌어들인 돈이 많아서 인류가 전부 다 풍족해진다. IT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계속 발전할 거니까 이 기술이 인류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에는 아마 이견이 없지 않나.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보면 AI 기업이 만든 부를 세금처럼 걷어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를 얘기한 거고, 인간은 영화를 보든 놀든 취미 생활을 하든 이런 것만 하고 살아도 되는 소득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를 이제 학습시키고 구동시키려면 이제 에너지가 문제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고압 전선망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국가 단위의 사업이 되는 거죠. AI 3위 국가를 한다, 아니면 중국이 2위다, 미국이 1위다 이런 것도 마치 국방력 경쟁을 하듯이 결국에는 이 기업들도 국가에 어느 정도 자기 일정 수익을 숨김없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니까 기존 산업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정부나 국제사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금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지구상 누구에게나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은 시대가 없다라는 건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점은 없어요. 인공지능 학습에는 GPU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21년, 22년도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한 그 시기에 기반 기틀은 다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쓰려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랑 이렇게 대화하는 대화 목록, 아니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집어넣는 문서, 사진 이런 것들을 더 모아야 되고, 그리고 모으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사람이 만족을 했는지, 이 방식으로 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특히 제미나이 같은 경우 대학생들에게 1년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 과제를 하는데 온갖 과제를 다 넣고 잘못했다고 화를 내고 계속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한 건당 최소한 문장 하나에 1달러를 주고 사야 됐던 데이터들이 공짜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쓰는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공짜로 내고 쓰니까 좋고, 배포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들이 공짜로 모이니까 진짜 보편적으로 AI를 점점점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일종의 선순환 구조잖아요.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다들 싼 가격에 AI를 쓸 수 있게 되고,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요즘 이야기하는 게 피지컬 AI,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물체들에 AI가 들어가면서 진짜 인류가 하는 가사노동, 건설 이런 것들에도 AI가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좋은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아닌가. 불가능한 건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뭘 갖고 생산을 할 것이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AI가 철광석을 캘 수는 있지만 철광석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한정 만들 수가 없으면 그것이 필요한 GPU, TPU도 당연히 한계가 있어지겠죠.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을 할 때 3대 요소라고 옛날부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자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본도 AI가 발전하면은 부가 쌓여서 해결이 조금 될지도 모르고 노동도 효율적으로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생산이 무한정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생산이 무한정으로 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시대가 안 올 것 같다. AI만 갖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구 전체의 자원 총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합심해서 누구는 자원을 제공하고 하면 다 될 것이다. 모두가 자기가 들고 있는 자원을 좀 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은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오픈소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개발한 모든 소스 코드를 아무런 제한 없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랬을 때 오픈소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을 다들 공감을 하면 어쩌면 인류 전체를 위한 AI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합의체가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만족을 하면 좋은데, 내가 김 교수님보다 더 누리고 싶거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타협하고 참은 적이 역사적으로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게 방방마다 연결이 되게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걸 쓰겠죠, 누군가는. 합의가 되면 좋은데, 김 교수님하고 나는 합의가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되기는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공대생들이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만큼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대생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모두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편적 고소득이잖아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이잖아. 고소득이라는 거는 남들에 비해서 고소득이라는 개념이죠. 그걸 딱 들으면 오 그러지만 보편적이니까 나만 돈 버는 게 아니잖아. AI를 모르는 사람도 다 고소득이잖아. 그렇죠? 근데 AI를 잘 쓰는 사람은 보편보다 더 울트라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지도계층 사람들은 일할 때는 AI가 자동으로 다 해주고 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희귀하니까. 일반 계층은 사람 서비스 못 받고 AI가 진단해준 약을 먹고 AI가 수술을 100% 다 하는데, 위의 계층은 뭔가 나한테 더 해주는 이런 거,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놀고만 먹는 전 인류가 그런 세상은 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된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김 교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AI를 잘 쓰는 사람들과 못 쓰는 사람들의 격차가 엄청 커질 거예요. 똑같은 AI를 줘도 쓰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AI를 써서 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AI를 풀지 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AI를 써서라도 팩트체크 정확하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AI를 써서라도 쓰는 법. 앞으로는 AI로 내 일을 AI와 함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일이랑 내가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글로 쓰세요. 요렇게 썼으면 특정 부분들을 AI한테 시켜봐요. 근데 AI가 잘해요. 그 부분 대체하고, 보통 보면 한 20% 정도가 대체가 돼요. 근데 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됩니다. 더 좋은 AI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그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썸네일 만들 때 옛날에는 포토샵 켜서 일러스트레이터 켜서 직접 만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있죠? 그 유명한 나노 바나나 등등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나노 바나나가 나오면 테스트해보고 나노 바나나가 잘 된다. 그러면 내 일이 갑자기 50% 대체가 되는 거죠. 지금 발전 속도를 봤을 때 그럼 한 기도를 2년 정도 하면 내 일이 전부 다 100% 대체가 되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세계 최초로 이 업무를 대체한 사람이 되죠. 요거는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잖아요. 수업에서 맨날 가르치는 방법론이에요. AI로 돈 버는 방법인데, AI로 돈을 벌려고 막 새로운 아이템을 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하던 일을 먼저 이렇게 대체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 오늘 다 촬영 얘기 나누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일반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지 현업에서 하시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진실을 AI에 대한 이해가 이미 셋업이 돼가고 있는 거는 아닐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이 그걸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그냥 막연히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어떤 거를 뺏어가고 나한테서 어떤 거를 줄 수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알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